생명과학,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. 포인트 1.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없다.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은 실은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위주의 과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착각을 하곤 합니다.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이 설마 시험에 나올까?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올까? 그런데 1호 수능 이후로 또 1사 수능 이후로 탐구 과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전부 있는 내용이라서 나왔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런 내용까지 시험에 나오겠어? 이런 생각을 버려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최소한 굉장히 어려운 대학 과정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최소한 EBS 연계교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무리 세부적인 내용이라도 책 옆에 있는 날개든 작게 써져 있는 그런 별첨이든 100% 다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.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. 그리고 두 번째, 시간을 벌자. 평이한 수준의 문제들은 바로 보자마자 답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.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. 기출문제 있죠. 저 같은 경우 1사 수능, 개정교육과정의 수능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나온 6월, 9월 수능의 평가원 문제들, 모든 평가원 시험 문제들의 선지들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외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고난도 문제의 풀이를 정리하라. 실은 생명과학이라는 과목의 문제도 그렇고 대부분의 과학 탐구 과목 어려운 문제들은 완성된 자료에 구멍을 뚫어요. 스도쿠 퍼즐 하는 것처럼. 그러면은 이 스도쿠 퍼즐 하는 것처럼 구멍을 뚫어 놓으면 당연히 어렵죠. 이걸 추론해내라는데 표 안에 구멍이 몇 개냐면 거의 80% 정도가 구멍이고 나머지를 다 메우랍니다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? 어렵죠. 엄청 어려워요. 그런데 스도쿠 퍼즐 공략법이 있지 않습니까? 마찬가지로 최고난도 문제들에도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될지,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될지 공략법이 반드시 존재합니다. 이 공략법을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받건 혼자 발견해내서 자기가 반드시 그걸 익혀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4가지 상황이 있다. 그럼 3가지, 세 번째에 부합한다. 이런 걸 발견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그 공략법을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. 스도쿠 퍼즐 많이 하는 사람하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푸는 속도가 확실히 다르잖아요. 과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. 그리고 이 부분은 과탐뿐만이 아니라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 모든 과목에 이제 다 해당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실수라고들 해요. 나 실수해서 한 문제 틀렸어. 나 실수해서 2등급이야.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. 그런데 내가 그동안 실수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왔던 것들이 실은 실수가 아니었던 게 아닐까. 뭐가 중요한지 지금 여기 6화 원칙이라고 했어요. 6개의 항목 누가 과탐에선 무엇이가 되겠죠?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중에 과연 출제위원이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? 뭐에 주안점을 두고 낸 문제인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실수라고 변명할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마지막입니다.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라고 써져 있죠. 이게 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탐 과목이 그렇습니다. 개념이 세부적인 내용 또 지엽적인 내용 이런 것까지 하다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. 방대하기 때문에 처음 볼 때 이걸 어떻게 다 외워? 어떻게 다 공부해? 대충 해도 되겠지. 설마 수능인데 그렇게 지엽적으로까지 내겠어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천천히 처음 볼 때 한꺼번에 다 보려는 거 아니잖아요.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. 수능 보는 건 11월인데 3월부터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3월에 개념 볼 때 조금 처음 볼 때는 느슨하게 보더라도 전체적인 구조, 골격만 잡고 지나간다면 이제 끝나갈 때 그게 한번 끝나고 다시 돌릴 때 좀 더 내가 골격 외 세부적인 내용들, 살들을 붙여가면서 조금씩 꾸준히 절대 놓지 않고 계속 봐간다면 말하자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과탐 과목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